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였죠. 이렇게 다른 도형들을 이용해서 원의 둘레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아닐지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원의 둘레와 지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지름을 알면 원의 둘레를 알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살펴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원주와 지름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입니다. 자, 여러분, 원주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원주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배울 내용에 이것과 지름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가 나왔는데요. 이것이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원의 둘레입니다. 잠깐 아까의 구성 요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원의 구성 요소 중에서 이렇게 원의 테두리, 원의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돈 이 길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원의 둘레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원의 둘레와 지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오늘 배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슬기와 지혜가 놀이동산에서 대관람차를 보았습니다. 원의 둘레를 알아봅시다. 대관람차를 타고 한 바퀴 움직인 거리는 얼마쯤 될까? 우리 가장자리 한 바퀴 돌린 거리가 바로 둘레라고 했었죠. 이 둘레 중에서도 원 모양이니까 원의 둘레를 알아야 할 것 같아 라고 했네요. 자, 이 대관람차의 지름과 둘레를 한번 살펴봅시다. 원이 총 몇 개나 있나요, 여러분? 네,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작은 원의 지름은 이렇게 되고요. 둘레는 한 바퀴 돌려서 이만큼이 둘레입니다. 다음 두 번째 원은 이렇게 지름이 이어지고 다음 원의 둘레는 이렇게 한 바퀴,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원의 지름은 이렇게, 그리고 원의 둘레는 이만큼 한 바퀴 돌린 거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원의 지름과 둘레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대관람차에서 볼 수 있는 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공통점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네, 일단 원이라는 점이 공통점이죠. 모양이 같다, 원 모양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관람차를 잘 살펴보면 지금 반지름과 지름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과 지름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지금 원의 반지름의 길이, 그리고 지름의 길이, 그리고 원의 둘레 모두 다르죠. 원의 크기도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럼 이 원의 지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단 원의 지름을 옆에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원의 원 위에 있는 두 개의 점을 이어준 선분, 그 중에서도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자로 이 두 점을 잇는 선분 중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을 재보면 되겠죠. 자, 다음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원의 둘레는 어떻게 될까요? 네,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원의 둘레도 길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의 둘레를 무엇이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이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한다. 우리는 이제 원의 둘레라고 하지 않고 원주라고 할 겁니다. 다음 2번 정육각형의 둘레와 원의 지름을 비교해 봅시다. 왜 정육각형의 둘레와 비교를 해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삼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할 수 있었죠? 네, 여기 한 변의 길이를 재고요.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를 재고 한 변의 길이를 자로 재어서
각각의 변의 길이를 더해주면 삼각형의 둘레가 나옵니다. 사각형도 마찬가지죠. 자로 한 변씩 재어준 다음에 각각의 변을 더해보면 사각형의 둘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원은 여러분, 자로 둘레를 잴 수가 없죠. 자로 잴 수 있는 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로 잴 수 있는 정육각형의 둘레와 원의 둘레를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정육각형의 둘레를 수직선에 표시해 보세요 했는데요. 먼저 어떤 정육각형과 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정육각형의 꼭지점과 원이 맞닿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